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5장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 전자전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글루코스 하나가 해당 작용을 거쳐서 TCA 회로를 거쳐서 파이루베이트 그리고 CO2 세개로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약간의 ATP와 대부분의 에너지는 환원된 조효소인 NADH와 FADH2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환원된 조효소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ATP로 바꾸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 만들어낸 환원된 조효소 NADH, 물론 FADH2도 있죠. 그래서 전자를 뽑아내요. 얘네들은 전자를 억지로 꾸겨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원래 싫어하는 놈들이에요. 전자를 억지로 싫어하는 놈한테 억지로 꾸겨 넣으면 더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겠죠. 우리 만약에 이렇게 무슨 장난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플라스틱 통이 있고 뭐 홈이 파져 있고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쇠구슬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프링을 딱 눌러 가지고 여기까지 스프링을 갖다가 수축시킨 다음에 위에 뚜껑을 막아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력한 스프링, 더 두껍고 더 강한 스프링을 에다가 이 쇠구슬을 넣는 경우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쇠구슬이 더 멀리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와 FAD는 쇠구슬 아닌 전자를 싫어하는 놈한테 좀 적당히 싫어하는 놈한테 억지로 꾸겨 넣은 형태라서 누가 더 싫어해요? NAD 플러스가 더 싫어하죠, FAD보다. 그래서 NAD 플러스에 전자를 꾸겨 넣었을 때가 FAD에 전자를 꾸겨 넣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저장된다.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환원된 조효소에서 전자를 뽑아내어 전자 전달기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를 전달하니까 전자를 우리가 뭐 이어 달리기 할 때 그죠? 주자들이 뭘 전달해요? 바통을 전달하죠. 그것처럼 전자를 전달하는 일렉트론 캐리어들이 한 놈에서 다른 놈으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와중에 에너지를 뽑아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예요. 사실 얘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 이상은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에 저장되어 있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과 TCA 사이클을 지나면서 10개가 NADH가 10개, FADH2가 2개 생긴다고 TCA 사이클 막바지에 저희가 같이 계산을 해보았죠. 그렇지, 너 포도당을 CO2로 완전히 산화시키면 686kcal per mol, 1몰당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ATP 4개 나온 거 가지고는 뭐 7.4, 뭐 그러니까 40kcal per mol 정도밖에 안 되잖아. 한참 모자란 거죠, 그죠? 자, 앞에서 정리했었죠. 글루코스 하나당 다시 상기해 보면은 글루코스 하나가 6개의 CO2로 분해되면서 ATP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2개 나오고 TCA 사이클 2번 돌면서 2개 나오고 그래서 ATP 4개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NADH 2개 그리고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에이로 되면서 파이루베이트 2개니까 NADH 2개 그리고 아스틸 코이 하나당 TCA 사이클 2번씩 돌면서 TCA 회로에서 NADH 3개, FADH2 하나가 나오니까 TCA 사이클 2번이니까 NADH 6개, FADH2 2개.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글라이콜라이시스 TCA 사이클 전 단계 들어가기 전에 파이루베이트가 아스틸 코에로 바뀔 때 그리고 TCA 회로가 돌 때를 다 합치면은 NADH가 10개이고 FADH2가 2개이다. 그죠? 전자 전달기의 기본 원리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분자로부터 아까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길다란 스프링에다가 전자를 쇠구슬을 억지로 끼워 넣었을 때 이렇게 끼워 넣었을 때 아주 많은 에너지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뛰어나가고 싶은 거. 그렇죠? 만약에 좀 작은 거예요. 스프링이 별로 약해요. 이때는 에너지가 조금만 저장되겠죠. 그죠? 조금만 저장된다. 그죠?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분자, 많이 싫어하는 분자일수록 이 스프링이 더 길다고 생각하면 되죠. 전자를 꾸겨 넣었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된다. 전자를 싫어하는 놈일수록, 그죠? 전자를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분자로 전자를 옮길 때 발생하는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야. NADH는 전자를 싫어하는 놈이라고 했죠. 전자를 상대적으로 꽤 싫어해요. 나는 산소보다 전자를 싫어해. 산소는 무지하게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죠. 아, 나 너무 전자 좋아해. 빨리 전자 받아서 산소가 전자와 수소를 받아서 수소이온을 받아서 환원되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여기 앞에 2분의 1이라는 개수를 취한 것은 물 한 분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앞에다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NADH 2개, 수소이온 2개, 산소 분자 하나, NAD 플러스 2개, 물 2개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물 하나가 생길 때 어떻게 되나? 혹은 NADH 하나당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NADH 하나당 절반의 O2와 수소이온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게 NADH에 여기 있는 수소 이온, 여기 있는 수소이온 하나 밖에 있는 거, 그리고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 2개를 받으면서 물 분자 절반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물이 아니죠. 산소 분자 절반이 수소 이온 그리고 전자와 결합하면서 물 분자로 전환되게 된다. 이때의 델타 G0는 프리 에너지 체인지는 엄청나게 큰 음의 값이다. 마이너스 52.4 킬로칼로리 퍼 몰. 언제?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얘네들이 모두 다 1몰라씩 있을 때. 그죠? NADH로부터 산소에 전자를 넘겨주는 것은 굉장히 큰 엑셀고닉 리액션이다. 에너지가 이만큼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 전달계는 이렇게 한꺼번에 NADH로부터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산소에게 옮겨주는 이런 무지무지한 스텝이 아니에요. 왜? 너무 한 번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요. 너무 한꺼번에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힘들어요. 밖으로 뭘로 나갈까? 그렇죠.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되니까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단계의 전자를 전달해 버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뒀다가 사용할 수 있는 세포 내에 차곡차곡 겨울잠 자기 전에 도토리가 전봇대 안에 다람쥐가 전봇대 안에 도토리를 숨겨놓듯이 세포 안에다가 ATP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ATP를 합성할 수 있는 거야말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NADH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전자를, 그렇죠? 전자가 포텐셜 있는 전자를 다른 친구들에게 단계별로 넘겨주면서 효과적으로 ATP를 합성하게 된다. 그래 내가 ADP와 PI로 가소변을 때 델타 G0가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퍼 몰이니까 만약 NADH가 산화되는 반응과 ADP 플러스 이노르게닉 포스페이트 이퀄 ATP 반응을 커플시켜 두 개를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촉매할 수 있는 가상의 효소가 존재한다면 가상의 효소가 존재해서 그렇죠? 얘가 기질이 NADH야. 그리고 프로덕트는 NAD 플러스야. 그리고 또 하나의 기질은 뭐 ADP야. 그리고 또 다른 기질은 PI야. 그리고 ATP를 만들어. 이런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에 너무 큰 에너지가 나와서 그거를 잡아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효소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 가상의 효소는 없다. 만약에 있다면 NADH가 산화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대여섯 개, 왜 대여섯 개일까? 마이너스 52.4니까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뭐 7.3이니까 7.3, 7, 7, 2, 49, 뭐 7개 정도? 7개? 8개나 못 만들고 근데 뭐 로스가 있으니까 대여섯 개 정도 만들 수 있겠지. 열 에너지로 조금씩은 로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마이토콘드리아는 외막과 안에 있는 내막이 있죠. 내막에
전자전달계 관련 효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외막에는 없어요. 내막에 있어요. inner membrane, 내막. 내막에서 전자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차근차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내서 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NADH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고에너지 전자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어 ATP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옆그림에서 보듯이 NADH가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낮은 놈부터 높은 놈의 순서로, 낮은 놈이라는 것은 전자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라는 거죠. 전자를 제일 싫어하는 놈으로부터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놈의 순서대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순서가 딱. 첫 번째부터 n번째, 꼴찌 번째까지. 그렇죠? 전자 싫어하는 한 척도.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꼴찌는 전자를 싫어하는 척도가 가장 적다. 이 방향으로 전자를 전달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자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전자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한 순서로 전달해 나가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여러 분자들이 골고루 단기별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생물체 시스템에서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원소가 뭘까? 산소죠, 산소.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대적인 척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요. 전자전달계의 환원, 환원. 전자를 받으니까 한 놈은 전자를 잃어서 억시데이션 되고 산화되고, 다른 놈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겠지만 전자를 얻는 것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름을 환원전이라고 붙였어요. Reduction Potential. 교수님은 항상 멍청한 캐릭터로 나오죠. 앞 페이지에서 하신 말씀 중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낮은 놈부터 높은 놈의 순서로 전자를 전달하여 에너지를 나누어 갖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봐. 전자를 갖기 싫어하는 놈한테 억지로 전자를 꾸겨 넣으려면, 자, 스프링, 그렇죠? 이런 플라스틱 통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다 억지로 스프링을 눌러가지고 쇠구슬을 갖다 꾸겨놓고 위를 딱 닫으면 이 안에 에너지가 빵빵하게 쌓이겠죠, 그죠? 스프링을 갖기 싫어하는 통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들겠지? NAD 플러스에 전자를 넣어서 NADH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봐. NADH가 빨리 전자를 잃고 싶은 거죠. 빨리 딴 놈한테 주고 싶어 하는 놈이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덜 좋아하는, 싫어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더 좋아하는, 덜 싫어하는 분자로 전자를 이동하면 그만큼 그 반응 시스템이 안정화되죠. 그쵸? 싫어하는 놈이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굉장히 돈을 싫어해서 돈만 주머니에 잔뜩 가지고 있거나 통장에 뭐 잔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막 정말 두드레기가 나고 몸이 막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돈이 생길 때마다 막 돈을 줘버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좋고 친구들은 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돈을 받아서 좋고, 그러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친구 좋고, 그죠? 하지만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반응계가 안정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놈은 전자를 털어버려서 좋고, 전자를 좋아하는 놈은 전자를 받아서 좋고, 그죠? 그래서 반응계가 안정되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은 익설고닉한 밖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반응 되어서 에너지를 내어놓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자나 원자 또는 이온이 분자일 수도 있고, 분자 단위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즉 얼마나 환원된 상태. 환원됐다는 게 뭐예요? 전자와 결합하고 있는 거죠. 전자와 결합한 상태를 선호하느냐의 척도. 그러니까 그걸 정량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좋아하느냐. 소리 정량하는 거 좋아하죠. 그 드래곤볼에서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재죠. 전투력이 프리자는 53만, 나는 뭐 카카로트는 3000.
슈퍼 사이언인이 되면 뭐 100만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정량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그걸 정량하기 위한 단위로 표준 환원 전위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사용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드래곤볼 샤이어인의 스카우터는 일반 사람이 한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 사람 평균적인 사람을 지구인을 1이라고 잡은 것처럼 여기서도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잴 때 뭐 하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 수소 이온 커플.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전자를 받으면 수소 분자가 되겠죠. H2 그죠? 그래서 얘는 수소 이온일 때는 산화된 형태, 수소 분자가 될 때는 환원된 형태.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형태의 커플을 뭐라고 불러요? 산화환원쌍. 산화는 옥시데이션, 환원은 리덕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산화환원쌍이지만 영어로는 환원산화쌍이죠. 리덕션 그리고 옥시데이션, 리덕스 페어. 환원이 먼저 나와요. 리덕스 페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값을 여러 분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반응, 아까 얘기했죠. 스카우터로 1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환원되어 수소 분자가 되는 반응, 수소이온 2개, 전자 2개, H2에 0V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을 부여하고 H 플러스보다 더 전자를 좋아하는 리덕스 페어에겐 플러스 양의 값에 E0 플러스 2하고 with 첨자 0, 0는 뭘까? 역시 스탠다드 컨디션이겠죠. 각각 1몰라씩 있을 때. 그리고 프라임은 뭘까? pH가 7일 때. 그렇죠? 조건마다 다르니까 왼쪽에 있는 놈이 더 많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적고 뭐 이러면 다르겠죠. 모든 게 다 똑같이 있을 때.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특정 값이 나오니까. 아니면 값이 맨날 변하니까 그것에 쓸 수 없겠죠. 그래서 E0 프라임 하면은 표준 환원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보다 더 전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플러스를 갖고 있어.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산화된 놈이 전자를 더 좋아한다. 누구보다? 수소 이온보다. 반면에 수소 이온보다 전자를 덜 좋아하는 리덕스 페어에겐 마이너스의 E0 프라임 값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 수소 이온과 수소 분자, 이 리덕스 페어 산화 환원쌍의 이 E0 프라임 값은 얼마일까? 제로겠죠, 제로. 더 좋아하면 플러스, 덜 좋아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생화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리덕스 페어 산화 환원쌍의 표준 환원전이 뭐랬죠? 각각 1몰라, 얘도 1몰라.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그리고 프라임, 위에 프라임 붙은 거는 pH7에서 를 옆에 표로 정리해 보았어. E0 프라임 값이 크면 클수록 반응은 오른쪽으로, 환원되는 쪽으로. 왜? 양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전자를 좋아한다. 누가? 산화된 형태가 수소이온보다 더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E0 프라임 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갈수록 크죠. 더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누가 환원돼요? 수소이온이 환원되고, 아니지 누구냐? 산소 분자가 환원되고, 그죠? 여기서 누가 환원돼요? 사이토크롬 A3가 환원되고, 여기서 사이토크롬 C1에 이 철 이온이 환원되고, 둘 다 사이토크롬 A3와 C1 안에 있는 철 이온이에요. 여기서는 코엔자임 Q란 놈이 역시 환원되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환원되고,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환원되고, 이건 뭐죠? 우리 퍼멘테이션에서 봤던 그런 과정이죠. 여기서는 FAD란 놈이 전자를 받아서 FADH2로 환원되고, 자, 우리가 FAD하고 NAD 플러스는 전자를 싫어하는 놈이라고 했죠. 전자를 억지로 꾸겨놓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원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값이죠. 그렇죠? NAD 플러스도 환원되기 싫어하니까 마이너스 값. 숙시네이트가 전자 2개를 받아서, 물론 CO2도 하나 더 받아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로 환원되는데 얘도 굉장히 이 반응을 싫어하죠. 그죠? 마이너스 0.67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NAD 플러스 NADH의 경우 요
리덕스 페어의 경우, 산화 환원 커플의 경우에 E0'의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값이므로 마이너스 0.3 정도면 크다고 해요. NADH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환원 반쪽 반응 왜? 산화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니까 이쪽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고 누군가는 이 전자를 잃겠죠. 이 전자가 뭐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전자를 주니까 누군가는 전자를 잃고 산화돼야겠죠. 전자를 뺏기고 그죠? 그래서 반쪽 반응이에요. 나머지 반쪽 반응은 누군가는 산화 반쪽 반응이 있겠죠. 누군가는 전자를 잃는 거 그죠?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 전자화학 전지 모델을 봐봐.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리덕스 페어가 볼까요?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리덕스 페어 마이너스 0.815 얘도 별로 파이루베이트도 별로 전자 받기 싫어하는 놈이죠. 그죠?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리덕스 페어가 수소이온 수소 리덕스 페어에 비해 얘는 0이니까 아까 걔는 마이너스 0.185고 E0 프라임 값이 작으니 전자는 어디에서 흐를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샘플 전극에서 얘는 어때요? 얘는 산화되고 싶어 하죠. 환원되고 싶어 하지 않고 락테이트가 파이루베이트로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락테이트가 전자를 오히려 잃고 전자를 뺏겨서 파이루베이트로 자신은 산화되고 이 전자가 누구에게 가냐? 이 전자가 바로 여기 수소는 여기 안 나왔구나. 수소이온에게 가서 수소이온이 H2 수소 분자로 환원되는 거죠. 전자가 일로 가서.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 방향은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샘플 전극에서 H 플러스 H2 레퍼런스 전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다.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데 돈 내기 포커를 할 때 돈을 잃는 놈이 있어야 다른 분이 계신 것처럼 그죠? 밤새도록 뭐 친구들끼리 재미로 고스톱 포커 같은 거 쳤을 때 나는 얼마 잃었어 근데 나는 하나도 못 땄어 나도 못 땄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옛날 기성세대들은 뭐 그런 나쁜 적폐 세력들은 그런 나쁜 전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자기 땄으면 땄다고 하고 밥도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죠? 돈을 잃는 놈이 있으면 다른 분이 계신 것처럼 전자를 잃는 산화와 전자를 얻는 환원은 항상 짝을 지어서 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두 쌍의 리덕스 페어를 같이 섞어 놓았을 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자를 싫어하는 놈에서 전자를 좀 더 좋아하는 놈으로 전자를 싫어하는 놈의 환원된 형태에서 전자를 좋아하는 커플의 산화된 형태로 가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자에 흐르는 반응은 두 개의 리덕스 페어가 있는데 리덕스 페어 1, 그렇죠? 리덕스 페어 여기는 한 놈은 전자를 잃은 놈, 한 놈은 전자를 얻은 놈, 그죠? 여기도 한 놈은 전자를 잃은 놈, 한 놈은 전자를 얻은 놈. 전자의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더 헷갈린다. 두 개의 리덕스 페어 중에서 전자를 싫어하는 리덕스 페어의 환원된 형태에서 전자를 싫어하니까 빨리 전자를 잃고 환원돼 버리고 싶겠죠. 자신은 전자를 빨리 잃고 산화돼 버리고 싶겠죠. 산화돼 버리고 자기는 전자를 누구 하게 되냐? 또 다른 커플 리덕스 페어의 산화된 형태. 얘는 좀 더 얘보다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를 받고 얘는 환원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보면은 어느 리덕스 페어에서 어느 리덕스 페어로 전자가 흐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일어난다고 배웠지.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1 O2 EH 플러스 E 전자는 H2O. 그렇죠? 산소가 환원되어서 물이 되는 반응이죠. 그리고 NAD 플러스가
여기는 다시 환원되어서 NADH가 생기는 반응. 우리 당연히 알죠. 이쪽으로 안 가고 싶겠죠. 반대로 가고 싶겠죠. 반대로 가면서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물로 환원되고 싶겠죠. 이 두 쌍의 리덕스 페어를 섞어 놓으면 이제 우리는 알죠. 누가 전자를 잃고 누가 전자를 얻을까. NADH는 전자를 싫어하고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자, O2H2O 리덕스 페어의 E0'은 0.816 양의 값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이 커플의 산화된 형태가 전자를 좋아하는 것이고 NAD 플러스 NADH 리덕스 페어의 E0' 마이너스 0.320이니까 당연히 NADH가 전자를 싫어한다. 그러면 당연히 E0'이 큰 양의 값이 그죠? 양의 값 0.816보다 마이너스 0.320이 0.816이 더 크죠? E0'이 더 큰 O2H2O 페어의 산화된 형태, 그죠? O2가 산화된 형태예요. O2에서 전자를 받아야지 물로 바뀌니까 환원되니까 O2 쪽으로 NADH에서 전자가 이동하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리덕스 페어로부터 다른 리덕스 페어로 전자가 전달될 때의 표준 환원 전후의 차이, 즉 델타 E0'을 구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델타 E0'은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서 억셉터, 전자를 받는 페어, 그리고 거기서 빼기, 전자를 주는 페어. 전자를 받는 페어가 뭐였어요? 산소와 물 페어죠. 억셉터. 그리고 여기 억셉터. 그리고 전자를 주는 페어는 NAD 플러스 NADH 페어죠. 여기는 도너. 그러니까 표준 환원 전위, 억셉터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주는 놈의 표준 환원 전위를 빼면 된다. 받는 놈은 표준 환원 전위가 0.816V니까 여기서 0.816 그리고 마이너스 빼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거기서 가로 열고 또 마이너스는 주는 놈은 마이너스 0.320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136 그러면 델타 E0'은 1.136V. 그래서 NADH에서 산소로 전자를 옮길 때는 이 정도의 전위 차이가 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자님은 NADH에서 O2로 전달이 된다. 여러 리덕스 페어들을 섞어 놓았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E0'가 작은 리덕스 페어의 제가 드린 말씀이죠. 환원된 형태로부터 왜 환원된 놈이 전자를 줄 수 있으니까 작으니까 전자를 싫어하겠죠. 로부터 E0'가 큰 리덕스 페어의 산화된 형태, 왜 산화된 형태가 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로 전자가 흐르지.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얼마나 쉽게 잘 일어나느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잘 일어나겠죠. 얘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잘 일어나겠죠. 델타 E0'을 구하면 돼. 억셉터는 양이면 양일수록 전자를 더 잘 받고 얘는 음이면 음일수록 전자를 더 잘 주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전자를 잘 받으면 이 값은 더 커지겠고 전자를 더 잘 주면 이 값은 더 작아지겠죠. 그럼 옆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델타 이 값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전자 전달이 잘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E0' 값을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한 이 아까 봤던 그 표에서 Reduction Half Reaction 표에서 밑에 있는 리덕스 페어의 환원된 형태, 밑에 있는 거 환원된 형태. 이쪽에 있는 게 환원된 형태죠. 오른쪽에 있는 게 환원된 형태죠. 오른쪽에 있는 게 환원된 형태. 얘는 마이너스니까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죠. E0'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환원된 형태가 전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위에 있는 리덕스 페어의 산화된 형태로 전자를 자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NADH는 자발적으로 FAD에게 전자를 줄 수 있고 물론 NADH는 파이루베이트에게도 전자를 줄 수 있고 옥살로아스테이트에게도 줄 수도 있고 코엔자임 Q에게도 줄 수도 있고 사이토크롬 C1에게도 줄 수도 있고 사이토크롬 A3에게도 줄 수 있고 당연히 산소에게도 전자를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은 이번엔 FADH2의 경우에는 NAD 플러스에게 못 주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애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파이루베이트한테 줄 수 있고
옥셀러 아세테이트에는 줄 수 있고, 그죠? 이거 코엔자임 Q에겐 줄 수 있고, 누가? FADH2가.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자기 위표에 있는, 즉 E0 프라임이 큰 커플의 왼쪽에 있는 산화된 형태에게 전자를 자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즉 도시한 것처럼 O2에게는, O2는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죠, 그죠? 사이토크롬 A3뿐만 아니라 사이토크롬 C, 그리고 코엔자임 QH2, 말레이트 등도 모두 전자 전달이 가능하다. 델타 G0 프라임 1장에서 배웠던 거,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 그리고 환원 전위 변화의 사이 오묘한 관계. 앞 페이지에서 자발적인 전자의 전달 과정. 자발적이면은 이게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얘는 플러스 있으면 플러스일수록, 얘는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일수록 더 전자 전달이 잘 되니까, 그죠?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점점 커지겠죠. 점점 더 큰 양의 값이 되겠죠. 앞 페이지에서 그래서 자발적인 전자의 전달 과정에서 델타 E0가 0보다 크다고 배웠었지. 자발적인 반응하면 생각나는 게 없냐? 아까 1장에서 배운 거, 그죠? 자발적인 반응은 델타 G0 프라임이 0보다 작은 반응이잖아요. 그렇다면 델타 E0 프라임과 델타 G0는 반비례의 관계에 서로 있지 않을까? 어젯밤에 예습했나봐. 내가 어젯밤에 예습한 바에 의하면 델타 G0 프라임은 마이너스, 왜?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N 무슨 상수가 있겠죠, 그죠? 델타 E0 프라임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다. 얘는 N은 뭐야? 전달되는 전자수. 어떨 때는 전자가 하나만 전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자가 2개 전달되기도 해요. 각각 다른 값을 넣어야 돼요. F는 페러데이 상수. 자, 페러데이 상수의 이 단위를 보면은 칼로리 퍼 몰 곱하기 V. 이 분모에 볼티지가 있어요. 여기다 볼티지를 곱하게 되죠. 볼티지를 곱하게 되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이게 칼로리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수가 이런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멘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모에 볼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볼티지 텀을 곱해주면은 분자 분모 볼티지가 캔슬되면서, 볼티지 곱하기 볼티지니까 이렇게 캔슬되면서 볼티지 유닛이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캘로리 퍼 몰. 그죠? 에너지의 단위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는 배웠는데 델타 G0에 프라임을 붙인 델타 G0 프라임은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1장에 제가 안 넣었었나 보죠, 그죠? 애들이 더 잘 알아서 창피해요. 대학원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죠? 유유. 자, 여기에 0를 위첨자로 붙이는 이유는 어떤 책에는 또 아래첨자로 된 것도 있어요. 표준 조건 다 알고 있죠? 다시 복습할게요. 1기압, 반응물, 생성물 모두 1몰라의 농도, 온도 298도, 25도씨의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그리고 1장에서 교수님이 빠뜨렸구나. 그리고 0에다 이게 대쉬가 아니에요. 대쉬는 이거죠. 이거 대쉬는 1-1 할 때 대쉬 프라임이라고 하죠. 프라임이 붙이면 추가로 pH가 7.0일 때를 뜻하지. 자, 그러면 NADH로부터, NADH는 전자 2개 가지고 있죠. 전자 2개가 산소에게 전달될 때, 그렇죠? 그 과정의 델타 G0 프라임과 델타 G2 프라임을 계산해 볼까? NADH 플러스 H 플러스, 그렇죠? NADH는 수소이온을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수소이온이 다시 같이 덩달아서 전달이 돼요. 누구에게? 산소에게.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앞 페이지의 환원 반쪽 반응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앞 페이지에 이어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 2분의 1 O2가 NAD 플러스, 즉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수소이온이 물 분자에게 산소 분자에게 전달되어서 물 분자가 생길 때 이 반응, 즉 NADH에서 2개의 전자가 산소로 전달되는 산화 환원 반응에 델타 E0 프라임, 델타 G0 프라임을 구하려면 우선 환원 반쪽 반응표로부터 반쪽 반응의 델타 E0 프라임을 가져와야겠지. 먼저 이걸 구해야겠죠. 이거 아까 구하는 거 쉽죠, 그죠? 자, NAD 플러스, 얘는 누구예요? 도너죠, 도너. 전자 도너 커플, 그죠? 도너 커플은 이게 음의 값이다. 전자를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이다. 누가? NADH가. 얘는 어때요? 얘 커플은? 얘는 억셉터 커플이죠. 뭐예요? 전자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죠. 이게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O2는
전자 acceptor, NADH는 donor니까 그죠? 델타 E 제로 프라임은 acceptor에서 도너의 값을 빼면 되죠. acceptor는 아까 0.816 빼기 0.320 1.136 아까 구했던 거죠. 이제 델타 E 제로 프라임을 구했으니까 델타 G 제로 프라임을 구하려면 이 식에다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왜? 얘는 서로 반대니까 절대값이 반대죠. 델타 E는 양이면 양일수록 더 주어진 방향으로 전자 전달이 잘 되는 거,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델타 G는 음이면 음일수록 더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넣어줘야 돼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개수, 전자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2. 페라데이 컨스턴트 23,062 칼로리 퍼 몰 볼티지 그리고 1.136 볼티지를 넣어주면 얘가 볼티지들이 캔슬레이션 되고 그죠? 마이너스 52.4 킬로칼로리 퍼 몰.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쳐줬던 방향. 앞에서 어디서 보여줬지? 앞에서 요거. 이게 계산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값이. 그죠? 자,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전자 두 개를 NADH에서 O2로 옮겼을 뿐인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했지. 이제 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자. 한꺼번에 전달하면 안 된다. 네, 천천히 단계적으로 전자를 전달한다고 했죠. NADH에서 O2로 직접 전자를 전달하면 한 번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빨리 발생해 효과적으로 ATP에 저장하기 어렵지. 그래서 단계별로 에너지를 조금씩 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전자 전달기다. 요즘은 아저씨 아줌마들 직장인들의 월급이 계좌로 입금되지만 예전에는 월급 봉투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지 뭐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에는 월급은 아니고 무슨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뭐 몇천 몇백 몇십 원까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당 같은 것도 다 수당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가끔 뭐 채점이라든가 무슨 시험 감독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런 행사할 때 수당을 받는데 그걸 현금으로 줄 때가 있었어요. 현금이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그죠.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 아저씨들은 이렇게 월급 봉투를 받던 날이 있었어요. 월급 봉투 누런 봉투에 이렇게 명세서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가 받아오시던 월급 봉투가 또 기억나요. 이렇게 액수가 써 있고 그죠. 되게 그날은 기분 좋게 한잔 하시고 그리고 여기 되게 뭘 이렇게 싸우죠. 뭐 통닭 같은 거 싸우시고 그죠.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하죠, 그죠? 그 당시에 뭐 소매치기도 많고 그리고 뭐 외상값 달라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리고 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꺼번에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래서 돈을 왕창 써버릴 때가 있고 그죠? 돈을 한 번 다 왕창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아저씨처럼 월급날에 월급을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면 이게 뭐냐 결국은 NADH에서 O2로 직접 전자를 전달해버리면 당장은 뿅 가겠죠.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열이 엄청 나오고 엄청 뭐 화끈하고 그쵸? 그날 기분은 좋겠지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열 에너지는 한 번에 왕창 발생하겠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하루에 다 써버리니까 다음날은 하루는 좋지만 자기는 좋지만 집에 있는 식구들은 쫄쫄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ATP를 제대로 합성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그죠? 자, 가족들이 추워하니까 이 달구진 돌이라도 가져가야지. 이게 바로 전자 전달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불 꺼진 모닥불에서 뜨거운 돌을 가져와서 아버지 얼른 돌멩이 좀 줘봐요. 손 시려 죽겠어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아버지랑 형이 만져서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좋다. 그래서 많이 식으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식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 식은 돌 나라도 챙겨야지. 왜냐하면 나는 돌을 엄청 좋아하는 엄마니까. 그죠? 엄마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로 그려서 좀 짠하긴 한데 이게 바로 전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전자 전달기를 퐁당 지나면서 그 에너지를 점점
까먹는 거죠, 그죠? 이 뜨거운 돌에 있던 열 에너지를 온 가족들이 돌을 돌려서 만지면서 조금씩 얘도 조금 에너지를 갖고 얘도 조금 가지고 얘도 조금 가지고 조금씩 더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에너지가 다 빠진 전자를 받아들여주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어머니, 그죠? 최종적으로 다 식어버린 돌, 즉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전자는 돌멩이를 너무 좋아하는 원시인 엄마, 즉 전자를 너무 좋아하는 산소가 받아들인다.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수 없죠. 왜? 적폐가 계속 쌓일 테니까, 그죠? 누군가 이걸 받아줘야 돼요. 전자 전달의 개념과 최종 전자 수용체의 존재 의의를 이해하는 게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